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다시 나와주십시오. 지난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장에서도 정상 연설대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속보가 전해지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지요. 그런데 수상의 기쁨과 함께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장, 이러한 보도 보셨습니까? 예, 보도 봤습니다. 네. 통상 문체부 추천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도서 보급사업, 교양학술 쪽으로, 문학나눔사업, 문학 쪽으로 이렇게 세종도서 문학나눔도서 선정이 현재 진흥원 소관 업무인데요. 세종도서 온라인 시스템에 올라온 8,549개 추천도서의 국내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는 한강 작가 작품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원장, 국민 대다수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책이 이제라도 추천도서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원장은 개인적으로 또는 원장 자격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사 과정 전체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 심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흥원은 2014년 추천도서 3차 심의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탈락시켰습니다. 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제20대 국회 박경미 국회의원에 따르면은 진흥원이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해왔음이라는 심사총평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가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를 했다는 당시 진흥원 관계자 인터뷰도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그 작품이 보수 정권 정치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원장,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진흥원이 과거 한강 작가를 부당하게 탄압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잘못된 일이고요.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걸 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심사는 여러 차례 걸치면은 좋은 작품을 뽑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심사 과정이 늘어지면 늘어지는 만큼 개입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의 심사로서 심사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어서 블랙리스트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점들은 다시 사과드립니다. 네, 저는 제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블랙리스트 근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시는 사전검열, 사상검증, 정치 편향, 사상적 편향성 등을 내세워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을 피해 입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흥원은 당시 발생했던 일에 대해 진흥원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 입은 작가들 명예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내용을 본위원에게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결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이은우 원장 계십니까? 네, 먼저 PPT 보겠습니다. 네, 원장, 문체부와 KTV는 김건희 씨 황제 관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입장 변함 없습니까? 네. 입장 변함 없습니까? 네, 변함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위원이 김건희 황제 관람을 KTV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로서 밝히겠습니다. 원장, 본위원이 지난 7일 국감 첫날 장관 상대로 인력과 리플릿 의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질의를 했는데 원장 해명할 수 있습니까? 의전 사전 준비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관중인데 이렇게 리플릿을 준비를 한다고요? 리플렛은 저는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리플렛은 자, 이 이미 사전에 나간 견적상 것으로 알고 리플렛이 있습니다. 한 장당 4만 원꼴입니다. 제가 입수했습니다. 과연 황제 관람에 걸맞은 금액이고요. 200만 원이나 들여서 50부 제작했습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PPT2 보시면은 리플렛이 놓여져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무관중 공연에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입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되었다. 김건희 황제 관람 명백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원장, 김건희 씨가 분명 당일 갑작스럽게 방문했다고 해명했죠. 맞습니다. 네, PPT 다음 거 보시죠. 자료의 화면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행사 스텝을 섭외하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발신 날짜 10월 26일, 31일 청와대 행사에 VVIP가 참석하니까 스텝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적 사항을 내고 신원 조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총괄했던 외주제작사 본부장이 경호처와 소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행사 참여자 신원조회 경호처가 한 일 아닙니까? 김건희 황제 관람을 위한 사전 경호회의 중 명백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또 보시죠. 당시 행사 주도했던 용역사의 업무 일정 자료입니다. 업체 내부 자료에 따르면 행사 열흘 남게 앞둔 10월 19일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정용석 선임행정관, 네, 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이죠. 문체부 해명 자료에 등장하는 용역업체 관계자 박종현 PD와 만났습니다. 박종현 PD 당시 용역업체 측 공연 행사 총괄 PD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문체부와 KTV는 시종일관 김건희 씨가 분명 당일날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행사를 총괄한 PD가 대통령실 직원을 왜 만납니까? 공연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조율하거나 카메라에 김건희 씨를 잡으면 안 된다거나 하는 사전 기획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박종현 PD가 현장에서 김건희 씨 사진 촬영 불가, 스태프들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죠. 심지어 정용석 선임행정관은 공연 시작 전에도 미리 왔습니다. 왼쪽 사진이 공연 정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출연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행사 마치고 김건희 씨가 행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정용석 선임행정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을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왔다는 김건희 씨, 하지만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사 전부터 시작된 의전 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의 명백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증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증인이 있지를 않으므로 이따 오후까지 출석하는 것을 봐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